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함께 보십니다. 우선 양가로 1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는 29회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30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 추천없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사업이란 말을 보게 되면 사업 앞에 있는 단어가 목적어가 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반시설이라는 말 쓰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찾았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가 수립한다, 결정권자가 수립한다. 입안권자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주시는 게 제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빨리 공법에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안권자가 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절차에서는 딱 3군데 나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 입안권자입니다. 그리고 지형도면은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입니다. 고시를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권자가 등장하는 것은 딱 몇 개? 3개. 그 3가지를 뺀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을 인가하는 자는 결정권자였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모두 저 3가지만큼은 입안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2절 1 수립권자 찾으셨죠? 양가 1번 원칙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및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예외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특광, 시군이 원칙적인 수립권자이고 예외적인 수립권자로서 국토입니다.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취지만 함께 보고 지나가십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3년 기준으로 1단계와 2단계로 각각 구분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데 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입안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 시에 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원 조달과 보상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 계획이 아니죠. 돈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재정 계획입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우리 159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양가 1번 원칙 찾으시면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실 15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찾으셨죠. 양가 1번 원칙입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지문 길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1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 빼버리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줄여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란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하게 되면 1번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이 말 사용할 수 있지만 용도 지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도 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는 말과 용도 지역을 결정했다. 이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란 말을 줄여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1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같은 의미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입안 결정 절차 있었죠.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안 합니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계획이다, 재정계획이다, 재정계획입니다. 여기 기초조사는 측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돈과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때는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는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법에는 딱 두 가지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하게 되었을 때 보상금 받게 됩니다. 그 보상금을 빨리 받는 것을 원한다? 10년, 20년 뒤에 받는 것을 원한다? 빨리 받는 것을 원합니다. 기왕 수용될 것 빨리 받아야만 다른 곳에 뭔가 투자할 수 있거든요. 20년 뒤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 받게 된다면 의미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20년 사이에 토지의 가격은 분명 오르고 올라갈 것이고 그 보상금이 형편없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저 주민 의견 청취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법에 주민 의견 청취 안 하는 것은 딱 2개 있습니다. 2개 중에 하나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는 진도 나갈 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단계별 집행 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재원 조달, 보상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해야 되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이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결정 신청하고 결정하고자 한다면 사전 절차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 지방자치단체라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협의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만들게 되면 학교를 만드는 것은 남양주시에서 하지만 그 학교를 관리하는 곳은 교육청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란 건물만 달랑 만들어 놨을 때 학교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저 학교에 선생님들 또는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만 학교 기능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이십니다. 그분들은 돈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공무원 하시거나 또는 학교 스님 하시다가 퇴직금을 일괄 수령하시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님들의 대부분 돈과 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돈과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심의 기능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건국대에 부동산 대학원이 있는데요. 그 부동산 대학원에 성공한 기획부동산 사장님이 입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5년에 한 번 또는 10년에 한 번 입학하신다더라고요. 우리가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주기, 11년 주기나 7년 주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이 입학하시게 되면 입학 세일 기념으로 교수님들에게 땅을 처분하시는데 그 땅이 내일이면 점점 줄어드는 해안가의 연안 침식 지역 또는 맹지, 그리고 강원도의 집안이 석회암으로 구성된 곳이라면 1년 뒤에 땅이 푹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땅을 입학 기념 세일로 판매하시고 졸업하신다더라고요. 뻔히 알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계속 당하시는 분들이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돈과 관련되어서는 심의 절차를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별 집행 계획에 있어서는 토지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
기조사하는 것 없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면 뻔한 답변만 듣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친 이후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 동그라미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160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는 큰 3번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양가 1번 협의 등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동그라미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없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꼭 공부해 주시는 게 여기에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2단계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저 2단계는 시행자와 실시 계획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우선 1번 원칙적인 시행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라는 것을 큰 제목으로 보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 특광시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2번 그냥 지나가시고 그리고 3번도 필요 없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2번 찾으셨죠? 예외입니다. 양가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우리는 얘를 국도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국가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두 줄 밑에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도지사부터 광역도시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시장 군수의 의견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는 예외적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지정 시행자란 말 찾으셨죠? 앞서 우리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특광시군이고 예외적인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국도였습니다. 다만 비행정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4개였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에 만들어질 대학이라면 서강대는 이제 물 건너갔죠. 원래 양정치구에 서강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건 물 건너갔고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그곳이 다음 개발 후보지가 양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산에 보니 현대백화점 들어온다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해 주셨더라고요. 예, 우리는 신문 볼 일도 없고 뉴스도 알 필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부만 계속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은 입안 제한과 관련된 사안들을 보시는데 앞으로 우리 남양주에 만들 대학은 기지산대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비행정청이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뭐란다? 제한. 반면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법률 용어로 요청이 됩니다. 제한이라 하면 비행정청이 주체되고 요청이라는 법률 용어 보게 되면 행정청이 상급관청에 부탁하는 것을 요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뭔가 해달라 요구하는 것을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면 제한, 행정청이 하게 되면 요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행정청의 입안 제한에 따라 저 기반서를 비행정청이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지만 민간의 경우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죠.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지정 시행자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 가로 해놓으시고 외의 자 주셨습니다. 외의 자는 행정청 아닌 자를 말하죠. 이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이다. 입안권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만 시장, 군수까지 결정권자이고 지금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정권자는 대도시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입안권자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지정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만약 시험에 대도시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지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입안권자가 시행해야 되죠. 비행정청은 결정권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시행자는 입안권자이고 어디 지워버렸지만 실시계 인가는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파트는 입안권자이면 실시계 인가는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시행자와 관계된 사안에 있어서 지정은 입안권자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나가시고 바로 3번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받아야 한다. 그래서 토지부터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이번에 학교를 만들기로 정해놨는데 그 학교용지가 만약 3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이 학교용지에는 여러 토지 소유자 존재할 수 있죠. 그런 토지 면적 중에 최소 얼마 이상? 3분의 2. 저 3분의 1을 이번에 민간인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뭐해라? 소유해라. 그리고 나머지 1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만약 10명이 존재한다면 저 10명 중에 5명 이상의 동의 받은 때에만 비행정청 중에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이 입안 제한하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 꼭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거나 말거나 이겠습니까? 아니, 꼭 하고 싶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분의 민간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된다면 저 1만 제곱미터를 강제 수용하게 되는데 저 수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업 시행자 지정받고자 한다면 이 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되죠. 가격 비싸게 나온다 할지라도 높게 부른다 할지라도 얘는 무조건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10명이 소유하고 있는 1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 시가의 50%에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만약 입안 제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초창기에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남는 장사이시고요. 초창기에 매각하지 못하셔서 갑자기 수용 대상이 되어버린 땅이 된다고 하면 나는 지금 망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과정을 아셔야만 무언가 상담하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어떤 조합 만든다 또는 어떤 개발 사업하겠다고 동의서를 요구 받으시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해 준다? 까다롭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까다롭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냥 해주시게 된다면 나중에 내가 이 부재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라면 괜찮거든요. 지금 제가 이 학교 부지가 3만 제곱미터이고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저 3만 제곱미터 중에 얼마? 3분의 2 이상을 3분의 1 다 붙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띄엄띄엄 하더라도 어떻게 3분의 2만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어떻게든 3분의 1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토지 소유자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만약 내가 사업 시행자일 때와 내가 토지 소유자일 때 입장 상황 다릅니다. 시행자일 때는 제가 가끔 생산소국 같은 데 수업하면 현대건설이나 좀 삼성물산 건설 부장이나 그런 분들이 수업 들어오시거든요. 오시면 어떻게 하면 땅을 어떻게 싸게 사고 어떻게 동의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대신 나중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게 된다면 직접 주민하게 되었을 때 좀 제대로 대응하고 처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시험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했습니다. 그 동의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한다.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으로 한번 표시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시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보셨는데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죠. 그리고 2번, 3번은 비행정청이지만 공익사업하는 자이죠. 이들 모두 빼버리면 남는 자는 민간이 되게 됩니다.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다. 그러면 박스에 나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62페이지에는) 실시계획 제4절 2단계 절차입니다. 1번 작성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십니다. 그리고 3번 분할 시행이란 말을 보셨는데 이 분할 시행은 제가 5월 달에 해드릴 겁니다. 그 5월 달 정도 하시게 되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나 제가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시시계 인가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가로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은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를 제외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받아야 한다. 실시계 인가권자는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만약 결정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면 자기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자기에게 인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결정권자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라면 결정권자의 인가받아야 한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번 인가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5월달이나 7월달 되면 해 나가실 겁니다. 다만 한 장 넘기시면 이행보증금이라는 것 찾으셨죠? 여기 이행보증금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결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하는데 저 인가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인과 관련되어 이번에 제주도에 영리병원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지사가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신천지를 새누리란 말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영리 의료기관을 영리병원으로 최초 만들었다 해서 아마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를 좀 훼손하는, 다시 우리 한 2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빼고는 건강보험 적용 안 됐거든요. 그때 돈 있는 사람만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었고, 그때 감기 또는 다리 부러지면 돈 많이 들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20년 전이 아니라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 40년 전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병원 개설과 관련되어 조건 붙였습니다. 우리 내국인은 그 병원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조건부 인가를 내주게 되면 그 조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공공의 경우는 조건부 인가 받았다면 조건 반드시 이행하죠. 민간은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간은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돈 되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김과창이라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던데요. 여기 돈만 된다고 하면 진짜 지탄받는 일도 열심히 소송 받아주시더라고요. 월급 많이 준다고 제가 아는 분한테 이야기는 듣기 들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인가가 나갔을 때 민간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내야 되겠죠. 그 돈이 무엇이다? 이행보증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경우는 조건부인가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이행보증금 내는 거 아닙니다. 이행보증금 항상 누구만? 민간만. 만약 공공에게 조건부인가를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행보증금은 항상 민간만.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또 지워버렸지만 공공의 경우에는 돈 내는 거 없죠. 공공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저 동의와 돈은 민간의 경우에만 부담한다라는 것을 구분해 놓으시고, 그걸 원칙으로 잡아 놓으시게 되면 공법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제 요즘도 문제는 풀어보십니까? 아직 안 풀어보셨죠? 하여튼 그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진짜 모르는 것, 내가 진짜 찍어야 될 상황이었을 때는 그 지문에 대해서는 항상 주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를 판단한 상태에서 지문을 봐줘야 됩니다. 공공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표현 나온다면 그 지문 무조건 틀린 것이고요. 민간인데 경미한 사항이라 해서 특혜를 인정해 주게 되면 그 점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인지 또는 부담 줄여주는 지문인지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게 해나가시는 게 공법에서는 점수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이 공법이 제 생각에 지금 우리 민법 조문이 한 1000개지 않습니까? 공법 조문이 한 4800개 정도이거든요. 저도 시간 많이 주고 넉넉하게 주시면 4,800개 조문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판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으로 해결해 나갈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만 부담한다? 민간만. 그래서 우리 리언번을 봐주십니다. 다음 같고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그래서 공공의 경우는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한다, 생략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옆에 페이지 3번 실시의 고시와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제5절 사업시행 특례와 관련되어 1번 관계 서류에 대한 무료 열람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서류 송달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3월달 정도에 한번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할 시행 그냥 지금은 건너뛰시고 4번 토지에 대한 수용, 사용이란 말 찾으셨죠? 얘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시에 끝나고 밥 먹고 문제 풀었는데 참석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방침을 바꿨습니다. 월요일날 학교론 교수님 하시는 것처럼 한 2시 20분 늦으면 25분에 끝내는 걸로. 저도 이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 계시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저 혼자. 예,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3단계 절차에 해당되는 수용이 되게 됩니다. 한 5분만 더 하셨다가 쉬었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수용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땅, 그 부지의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를 수용, 사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고 일시 사용만. 그래서 공사에 필요한 통행로로 이용하거나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놓는 야적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용 사용과 관련된 특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67페이지 찾으셨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물건 또는 권리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한 물건이란 말 아직 안 배우셨죠? 지상권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던. 그래서 소유권 외 제한 물건 등을 강제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또 제한 물건, 지상권 등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속에 1번 보시게 되면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바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 권리, 소유권 외 권리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외 권리라고 하면 바로 제한 물건으로서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만 강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등의 제한 물건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1번 일시 사용이란 말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인접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 할 수 있고요.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오직 뭐만? 사용만.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면 인접한 토지에 대해 수용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걸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시험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이란 말 보고 인접한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사용이란 용어만 나와야 되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 찾으셨죠. 그리고 1번 그냥 보십니다.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 가로만 해놓습니다.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줄여 공치법이란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 놓습니다. 2번, 3번 묶어 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부터 본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재결 신청입니다. 재결 신청은 공치법에 불과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 기간에 하여한다. 시행 기간 줄쳐 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달에 아주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토지 수용 사용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발생한다. 일반적인 경우에 자주 반복해서 발생한다. 자주 반복합니다. 그래서 법은 특정인과 일반인 기준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법을 만들 때는 특정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얘를 토지보상법이라 약칭하거나 가끔 저는 수업 시간 중에 공치법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공치법, 토지보상법이 수용 사용과 관련된 일반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일반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내용을 따로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는 수용 관련 규정은 토지보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토지 수용 사용과 관련되어 토지보상법은 일반법이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토지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 규정을 두게 되면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런 표현을 꼭 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1번 잠깐 해보시게 되면 1. 준용이란 말 찾으셨죠? 수용,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준용이란 말은 인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용을 법률상 표현하게 되면 준용입니다. 그러면 수용,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있을 때는 국토계획법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 없을 때는 무엇을? 토지보상법, 공치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의 토지 수용 규정은 일반 규정이다, 특별 규정이다. 특별 규정이 되게 됩니다. 저 국토계획법이 두고 있는 특별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시 계획 고시하게 되면 공치법상의 사업
인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규정과 두 번째, 재결 신청과 관련되어 시행 기간 중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이 국토계획법이 두고 있는 특별 규정이 되게 됩니다. 이번 과정은 이미 예고드렸듯이 간단하게 하고 진행합니다. 여기 토지보상법과 관련되어서는 남의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 수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하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토지가 필요하다면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건물 건축하는 개발 사업 해야 되지 시세 반값에 강제 수용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법에서는 법 4조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대충 70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세리 골프 선수가 양말 벗고 저수지에서 공 한 번 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이 선양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골프장 만드는 때에도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을 개정하면서 골프장 싹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한 7년 전에 법 개정되기 전에 홍천 쪽에다가 골프장 만들겠다 하시고 이 작업하셔가지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셨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새 2마리가 나무에 잠깐 앉아갔다가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공익사업 70여 개의 종류를 공시법에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고요.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 법에서는 사업 인정되었다 하고 이 사업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받고 고시하면 고시된 이후 골프장 만들기 위한 땅을 7년, 8년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지금 골프장 만드는 때에는 수용 못합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뭐하면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면 그것을 공시법에 의한 사업 인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왜냐하면 놀아야 되기 때문에, 실대 되셨기 때문에.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저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였습니다. 장관 하나 상대해서 공익사업 인정받는 게 편하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실시계획 인가 받고 고시해서 토지 수용하는 게 편하다. 장관 상대하고자 한다면 진짜 복잡한 서류 제출해야 되거든요. 남양시장을 이번에 내 손으로 뽑아줬다면 남양시장은 나한테 신대 갚아야 되죠. 나는 남양시장과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 남양시장이 신대 갚기 위해 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 쉽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토지 소유자 위한 규정입니까? 시행자 위한 규정입니까? 시행자 보호 규정이죠.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땅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특별 규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 시행자 보호 규정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공시법에 의한 사업 인정받을 필요 없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되어 못하면 실시계획 고시하면 그때 바로 뭐 할 수 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1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공시법에 의한 사업 인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되면 수용할 수 있다. 사업 인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틀립니다. 시식의 고시한 때, 지역노무 고시한 때 공시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사업 인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역노무 고시. 그거 아니죠. 뭐만. 그것만. 그래서 수용은 그 직전 단계 뭐 했을 때? 수용은 그 직전 단계 뭐 했을 때? 실시계획 인가받고 뭐 하면? 고시한 이후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이해하실 정도라면 진짜 머리 좋으십니다. 그리고 6절 준공사 공사 완료 공고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해 나가십니다.